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엄마인데요. 아들 하나랑 딸 하나를 스트라이 두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아래로 남편은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광고회사이다 보니 여직원이 80% 정도예요. 남편이 일하는 부서에도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빼면 평사원은 전부 다 여자였죠. 신생회사라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대부분 20대 아가씨들이었어요. 대충 나이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여성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저희 남편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 말해줬거든요. 여보, 이번에 들어간 회사 보니까 여직원들이 참 많더라. 거의 사회 초년생처럼 보이던데? 대부분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인 것 같아. 전 그 말을 듣고 그러려니 했죠. 남편 성격을 알기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처신을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거든요. 여초 회사인가 보네. 당신은 원래 오해할지도 않으니까 괜찮아. 나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되네요. 남편이 제 말에 슬쩍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내가 당신 오해 안 하게 잘 행동하고 계속해서 무슨 일 있는지 말해줄게. 남편이 이렇게만 행동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제 예상대로 남편이 여자 직원들하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저 때문만은 아니라 회사 생활도 오래 한 만큼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남편이 나름대로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회식이 있는 날에는 문자로만 늦는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곤 했어요.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게 갈 것 같아. 1차만 하고 갈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늘 이렇게 말했었죠. 회식 있으면 그냥 문자만 보내라니까. 2차까지 하고 와도 되니까 편하게 회식 참여하고 와. 회식도 어떻게 보면 근무의 연장선이잖아. 제가 남들처럼 회식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딱 1차만 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워크숍 가서도 똑같았죠. 연락 많이 하지 말라고 해도 워크숍 간 날 밤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졸려 보이는 목소리로 이랬습니다. 술 적당히 마시고 잘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얼른 자.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그때 보자. 매번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늘 제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직원 한 명을 도와줬거든?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잘렸다고 하길래 여러 가지 조언해줬어. 그런데 오늘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이런 질문을 다 하더라고. 남편이 해준 말을 들어보니 그 여직원이 대충 이런 말을 해줬대요. 팀장님은 그분 왜 도와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한테도 도와달라고 하소연했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힘도 없기도 하고 제 살 길 바빠서 뭘 어떻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바로 이때 남편이 다른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를 해줬다고 하죠. 제가 왜 퇴사한 분을 그렇게까지 도와줬냐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너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아생연우에 충실한 사람이잖아. 아생연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생연우가 나 먼저 살고 보자는 뜻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보고 이기적이고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반성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만은 아니구나 생각했을 때 이미 많은 후배들이랑 부하 직원들이 떠나갔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여기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랑 평생을 함께할 동료라고 생각하고 잘해주려고요. 남편이 이 말을 한 순간 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순간 남편이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직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는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 역시 박 팀장님은 생각하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박 팀장님한테 배울 게 많아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여직원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길래 남편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직원들이 그 뒤로 남편을 잘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얼마나 잘 따랐으면요. 남편 생일 때 선물 쿠폰도 보냈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 생일날 산 적도 없는 케이크를 사들고 오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직접 산 거야? 단 것도 안 좋아하는 양반이 생일 케이크를 샀어? 바로 그때 남편이 여직원이 준 쿠폰으로 산 거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회사 여직원이 준 쿠폰으로 사온 거야? 저번에 우리 애들 생일 때도 쿠폰 보내줬잖아. 내가 케이크 사오면서 말하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보니 애들 생일 때 남편이 쿠폰으로 산 거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흘려들었는데 회사 여직원들이 남편 생일이랑 우리 애들 생일을 챙겨주다니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때는 명절날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낯선 여자 이름으로 온 택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비싼 떡 선물 세트를 다 보냈네? 난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남편이 택배 상자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 우리 회사 여직원인데? 안 그래도 나한테 명절 선물 보내주고 싶다고 집 주소 알려달라고 했거든. 이렇게 비싼 걸 다 줬네. 보내주지 말라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알려달라고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알려줬는데 부담스럽게 싫이. 남편은 여직원들의 그런 친절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다정하면서 어른스러운 성격 때문에 여직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회식이나 워크숍에 다녀오면 늘 저를 껴안고선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아이고, 역시 집이 최고다. 당신이 반겨주고 챙겨주는 이 집 말고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늘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암튼 제가 걱정할 거리는 하나도 안 만드는 든든한 남편이자 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생긴 문제나 사소한 이야기도 다 해주던 남편이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표정도 항상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 생기면 다 말해줬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 있죠? 아무래도 나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있나 봐. 대표 지인이라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10년 넘게 근무한 30대 후반 노총각 직원이 있거든? 그 낙하산과 여직원들이 특히 날 따돌리려고 하는데 너무 골치 아프다. 그 낙하산 직원 말이야. 여직원들이 살랑살랑거리면서 술 먹자고 하니까 해발쭉거리더라. 술값 다 대주면서 노는 인간인데 그놈이랑 여직원 중 한 명이 유독 이상해. 나한테 대놓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야. 점심 먹을 때나 어쩔 때 쟤들끼리 저녁이나 술 먹을 때 날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여직원들이 살랑살랑 거리면서 술 먹자 하니까 해벌쭉하면서 술값 다 대주는 남직원이 있다니
남편이랑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눈에 가시였던 걸까요? 제가 너무 걱정하면서 어쩜 좋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랬어요. 뭐 어쩌긴 어쩌겠어. 대놓고 뭐라 하면 따로 이야기라도 하겠는데 내가 뭐 서운한 거 있냐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없다고 해.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았지 뭐. 전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신경이 쓰였지만 남편이 애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남자 직원이 진짜 한심한 인간이더라고요. 남편이 늘 이야기해주던 낙하산 직원이랑 회사 여직원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얘기해줬어요. 저기, 저 사람들 내가 맨날 말하던 낙하산 직원이랑 여직원들이야. 주말인데도 따로 만나서 같이 장을 다 보고 있네. 여직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장 서서 가며 까르르 웃고 있는데 낙하산 직원이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어디 가요? 요 근처에 축제 같은 거 하던데 거기도 갈까요? 우리 밤새 놀고 가는 거죠? 우리 종종 이렇게 자주 만나요. 낙하산 직원이 여직원들 뒷모습을 보더니 아주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죠. 여직원들이 하는 꼴을 보니 낙하산 직원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운전기사의 짐꾼이 필요해서 부른 것 같았는데요. 암튼 그 남자는 여직원들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도 별로 신임을 못 받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낙하산 그놈 그렇게 여직원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수발 다 들어주면서 무시당하더라. 여직원이 연봉 삭감당했다고 회사 그만둘 거라고 오니까 자기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거야. 난 그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는데 여직원이 낙하산 말 무시하고 나한테 왔어. 상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때 낙하산 얼굴을 봤는데 소름 끼치더라. 무슨 지 여친이랑 바람핀 놈 쳐다보는 것처럼 노려보고 있는 거 있지? 그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왕따 당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낙하산이 나서서 우리 남편을 왕따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지는 아주 예쁨 받으려고 용을 쓰는데 우리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여직원들이 칭송하고 찬양을 하니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을 미워하는 것 같았죠. 여직원들도 처음엔 당연히 남편을 챙겼는데요. 낙하산이 뭐라 하든 말든 남편에게 조언 구하고 남편이랑 한두 번쯤은 밥을 먹으려고 했대요. 그날도 여직원이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이리 말했다고 하죠. 팀장님, 혹시 오늘도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연봉 삭감된 것 때문에 상담도 드리고 팀장님 조언 좀 얻고 싶어서요. 남편이 이 말 듣자마자 무심코 뒤를 쳐다봤대요. 근데 이 남자가 대표 지인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라고 했잖아요. 혹여라도 대표한테 찍힐까 낙하산 직원 욕하면서도 또 하자는 대로 여직원들이 우르르 같이 단체로 따라서 행동하곤 했나 봐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늘 호의적이던 여직원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수군거리고 있었대요. 그날은 그 여직원이랑 점심을 먹었지만 남편에게 먼저 다가온 여직원도 남편과 점점 멀어졌다고 해요. 남편만 쏙 빼고 놀러가고 점심을 먹으러 가니 처음엔 좀 그랬어도 남편 말로는 지금은 혼자서 밥 먹는 게 너무 편해졌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왕따 당하는 게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출근을 했는데 낙하산 직원이 남편한테 다가와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오늘 정원 씨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 좀 사줄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놀래켜주려고 풍선 같은 거 챙겨왔거든요. 꾸미고 있을 거니까 부탁드릴게요. 웬일로 말을 걸어오며 남편 보고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한켠을 쳐다보니 진짜로 풍선을 불고 간소하게 꾸미고 있어서 알겠다고 했대요. 이제 드디어 마음이 풀렸나, 따돌리는 게 별 소용이 없는 걸 느꼈나 생각했다고 하죠.
그렇게 남편이 케이크를 산 다음 사무실에 다시 들어선 순간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잘라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이때 낙하산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뭐라 한마디 했대요. 진웅씨가 케이크 사오라면서요. 케이크 이미 있으면서 사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간 사람 좀 기다려줘야지. 바로 생일 축하해버리고 케이크 잘라서 나눠 드시면 제가 섭섭하죠. 남편이 이러니까 낙하산 직원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네? 제가 팀장님 보고 케이크 사오라고 그랬어요? 아, 깜빡했어요. 갑자기 다른 분이 생일 케이크 사왔다고 하고 깜짝 파티하기로 한 거라서요. 급하게 막 축하해주고 초 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직원들은 말없이 케이크만 먹으면서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뭐라 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사과를 받았으니 더 이상 화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일이 대꾸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케이크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사온 케이크도 드세요. 전 바빠서 이만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케이크도 안 먹고 자리로 가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잡지도 않았대요. 점심 식사도 자기들끼리 나가서 먹었다고 하죠. 그날 우리 신랑은 혼자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고 말았어요. 지가 뭔데 팀장급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팀장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지들끼리 생일 축하하고 케이크 쳐보는 게 말이 돼?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당신은 따로 불러서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놔야지. 뭐하러 봐줬어?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절 달래면서 이리 말해줬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여직원들 대부분이 미혼일 때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혹은 임신하면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복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잠깐 일하다가 그만둘 여직원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 싶어.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만 막상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을 칭송했던 여직원들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또 퇴근한 남편이 하소연하는 걸 듣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전처럼 먼저 인사하지도 않았대요. 남편이 인사하면 그때 겨우 인사하고 밥 먹자고 먼저 다가가면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따돌림이 점점 심해져서 팀원들끼리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남편을 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질책하는 알맹이 없는 회의를 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각 영업팀별 시장 동향과 대책 보고하고 개발팀별 제품 개발 현황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저조한 매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봤지만 낙하산 직원이 남편 말을 아예 가로막아선 이랬대요. 적잖은 게 꼭 우리 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업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영업팀이랑 같이 회의를 해보죠. 이렇게 회의가 종료되고 영업팀과의 회의 날짜와 시간을 잡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한 번도 영업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남편 말을 대꾸도 안 했대요. 결국 그 프로젝트에 남편이 맡은 업무가 아예 없었다는 말을 듣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해놨죠. 철저하게 업무 배제됐다는 증거 남아있지. 문자, 회사 메신저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증거들 전부 다 남겨놓고 있어. 그거 다 모았으면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며칠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증거도 확보했겠다. 남편에게 대표와 상담을 해보라고 했죠.
남편이 제 말 듣고 대표와 상담을 해봤지만 대표가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대표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 얼척없는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 문자랑 회사 메신저 기록만으로 박 팀장의 업무가 배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게다가 제가 단순히 점심 따로 먹고 술자리 안 껴준다는 것만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박 팀장이 팀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거절하고 소통하지 않은 죄 아닌가요? 한마디로 남편이 따돌림 받는 게 남편 탓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남편에게 웃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안 그래도 최근에 신고당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흐지부지 됐더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날 남편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고 이리 말하며 계속해서 대표에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대표님, 지금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겠다고 공갈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듣기론 대표님이 지금 저한테 공갈하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그런데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를 날리며 남편을 내보냈대요. 인맥 관리와 팀원들과의 소통도 다 능력이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 팀장이 많이 힘들면 이직을 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 이 정도만 얘기 나누시죠. 남편이 이런 말을 들으며 대표실에서 쫓겨났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회사만큼 좋은 조건이 없어서 그만둘 수도 없었고 피해자가 도망가야 한다니 억울해서 못할 짓이었죠. 그런데 제가 또 노무사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 있고 근로자 조사 다녀온 경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작전을 짰어요. 대표가 진짜로 연줄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끄떡 없는지도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가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냈어요. 대표 이놈이 저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겠어요? 노무사로서 절 만난 기록이 있고 기억이 있기에 이걸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조사한 대표인데 못 알아본 이유는 바로 저한테 된통 당한으로 회사 이름 싹 다 바꾸고 회사를 아예 이전시켰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대표 이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와서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죠. 제가 늦은 저녁을 차려주는데도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맛 없어? 어디 아픈 거야? 회사에서도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남편이 제 질문에 밥을 깨작거리면서 답했는데요. 아니야, 여보. 입맛이 없어서 그래. 회사에서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그런가 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랑 상담한 후에 대표님이 여직원과 낙하산을 불러서 뭐라 한마디 했나 봐. 갑자기 나를 업무에 껴주는 거 있지? 그냥 껴주는 거면 뭐라 말을 안 해. 도대체 어떻게 껴줬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서류 정리하고 맞춤법 검토하는 수준으로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남편이 당연히 팀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팀원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연차인데 이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회사 같았으면 들고 일어설 일입니다. 팀장급한테 이리 구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낙하산 직원이 남편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연차가 많이 쌓였다고 일을 잘하나? 여기 박 팀장님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 아, 내가 보기엔 엄청 못하는 것 같은데? 낙하산 직원이 이러니까 그 직원이랑 맨날 붙어 다니는 여직원 하나도 맞증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 안 시켜도 뭐라 하고 일 시켜도 뭐라 하고 머리가 다 아프네.
그렇게 싫으면 퇴직을 하던가. 이직이라도 하지. 지겹지도 않나? 다른 여직원들은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입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챙겨주고 잘해준 건 생각도 안 났나 봐요. 이후로 남편에게 일을 다 몰아줘서 남편이 야근을 했다고 하죠. 왜 미련하게 그걸 해주고 하냐고 뭐라 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마감이 코앞에 있는 프로젝트라 꼭 마무리하고 싶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 커리어랑 연관된 일이잖아. 당신이 답답해할 거 알면서도 그러고 싶더라. 저 같으면 직원들 머리채라도 잡고 잘릴 텐데 일만 하는 얼뛰기 같은 남편. 우리 남편은 친해지면 괜찮지만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낯가려서 일만 하는 공무원 타입이었거든요. 일은 정말 잘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용해 먹고 여우같이 구는 걸 못해서 문제였죠. 하지만 제가 그걸 잘하니 괜찮았어요. 제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대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애매하면 담당 근로 감독이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 사무소를 깜짝 닫아놓고 남편 도시락을 준다는 핑계로 남편 회사에 갔어요. 저희 남편이 원래 도시락 싸들고 다닌 적 없어요. 이직한 후론 사내식당에서 밥 사 먹었거든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도시락 주러 왔다고 말하려고 한 거죠. 전 그저 회사 구조와 직원들,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CCTV 열람이 가능할지 얼굴 좀 트려고 간 거였는데요. 그리고 대표 정체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신고만 할 게 아니라 겁을 줘서 바지에 지르게 하려고 갔어요. 막상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다 앉아있고 남편이 안 보이면 빈 책상 하나쯤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빈 책상이 아예 안 보였고 방금 전에 빠져나간 듯한 텅 비어있는 자리 한 군데가 보였어요. 양 옆쪽에 책상이 있는 걸 보니 인테리어상 비워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저 자리가 남편 자리였겠구나 싶어서 직원들한테 물어서 남편을 찾았어요. 혹시 박종훈 팀장님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팀장님이 도시락을 놓고 가서 전해주러 왔거든요. 일부러 남편 자리로 추정되는 옆자리 여직원에게 질문한 건데 기가 막히게도 여우 같은 가시네를 찾았나 봐요. 일하던 연들이 하나둘 쳐다보거나 치가 앉아있던 바퀴 달린 의자를 훅 밀어서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 굴러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며 이리 말하는 거 있죠? 박종원 팀장님이요? 팀장님 아마도 화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웬 도시락? 혹시 와이프분이세요? 이러면서 절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고 남편이 화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실이라뇨? 세상에 어떤 회사가 화장실에서 일을 시켜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비웃으면서 웅성거리는 거예요. 여직원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하고 있었고요. 제가 박종원 팀장님 화장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귓구녕 다치셨어요? 제가 그쪽을 언제 봤다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직접 보러 가세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요. 여직원이 가리킨 방향을 보고 화장실로 가보니 인기척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슬쩍 남자 화장실을 들여다보니 남편 책상이 화장실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가 그 안에서 이러고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어요. 박 팀장 끝까지 퇴사 안 하네? 독한 놈. 네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여기 CCTV도 없고
내가 직원들 전부 다 매수해서 증언해줄 사람도 없을걸? 그래서 네가 화장실에 근무했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줄 사람 없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한두 번 당한 줄 알아? 그 뒤에 대표가 이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내가 예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적 있는데 인맥으로 실력 없는 노무법인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내줬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신고한 사람한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내게 했다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법도 무섭지 않다는 개소리를 하길래 제가 소리를 내며 웃어줬어요. 대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마자 제가 말해줬죠. 안녕하세요, 이희호 대표님.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오랜만에 보네요. 저한테 그렇게 참교육 당했으면서 또 이런 짓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예전에 대표를 만났었잖아요.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을 때 조사한 과거가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참교육해준 그놈이었어서 어찌나 반갑던지. 그때 벌 준 게 약했던 모양이에요. 감히 우리 남편을 건드려? 전 이놈한테 제대로 된 벌을 줄 생각에 설렜는데요. 역시나 남편의 대표가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벌벌 떨며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 꿇었어요. 대표가 싹싹 빌면서 제게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무사님 신고받고 오셨어요? 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그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안 그래도 이명인 노무사님께 적발돼서 벌금 5천만 원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명인 노무사님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명인 노무사님만 피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또 저지른 건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 그래도 노무사님이 저보고 병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자 괴롭히면서 우월감 느끼는 병. 노무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병원 다니면서 병 고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표가 넙죽 엎드리고 있길래 화장실에 책상 펴놓고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키며 얘기해줬죠. 저 용서 못해줄 것 같은데요? 이희호 대표님이 못살게 굴고있던 팀장님이 제 남편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대표 눈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손사래를 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박 팀장이 이명윤 노무사님 남편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짓이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남편인 줄 몰랐다고 막 난리치면서 제발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주겠어요? 바로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버렸죠. 저 봐줄 생각 없어요. 이희호 대표님이 바로 5천만 원 내던지 5년 징역살이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우리 남편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시던가요. 제가 이러니까 대표가 몸을 획 돌려 우리 남편한테 매달리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막 하소연을 해댔는데요. 박 팀장, 제발 나 좀 봐줘. 아니, 봐주세요. 박 팀장 못 알아본 거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왜 안 사람이 노무사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분이 이명인 노무사인 거 알았으면 내가 아니랬을 거 아니에요. 대표가 이런 식으로 사정하니까 남편이 거기다 대고 이랬죠. 네 같은 놈들은 우리 아내 지휘하면 바로 사바사바 할 거 알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네요. 와이프 정체 밝혀지니까 바로 태도 돌변하는 것 보십시오. 뭐 뉘우치는 거 없습니까? 죄책감도 안 느껴져요? 대표가 이 말 듣고 남편에게 넙죽 엎드리며 뉘우치고 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낑낑거리며 남편 책상을 사무실까지 옮겨놓더라고요.
저희가 그 꼴을 뒤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직원들과 낙하산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직원은 대표 보고 이러는 거예요. 오빠, 아니 대표님, 왜 대표님이 책상 들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팀장님 와이프분이 가니까 갑자기 왜 사무 신고하신대요? 대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누가 네 오빠야? 입 다물어. 이게 정신이 나갔나? 말 조심하고 있으라고. 비켜. 박 팀장 책상 놔두고 치워드려 하니까. 대표가 갑자기 변해버리니 당연히 다른 부서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눈치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자기 직원들이 쳐다보든 말든 대표가 물티슈를 가져와서 남편 책상을 빛이 나도록 닦더니 걸레까지 가져와서 남편 주변에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입은 정장이 걸레 빠른 물바다가 될 정도였는데요. 그 뒤론 남편 서류랑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까지 다 정리해놨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정리를 해놓은 후에 저랑 남편 향해 하하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쓰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깨끗하게 잘 닦아놨습니다. 제가 화장실까지 책상 옮겨놓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서 업무 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팀장님 보드라본 죄입니다. 대표가 꼬박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그 와중에 대표 지인으로 들어온 낙하산 직원이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죠. 정적이 흐르자 대표가 슬쩍 고개를 돌려 그 낙하산 직원을 쳐다보더니 팔꿈치로 툭툭 치고 눈짓을 줬어요. 결국 낙하산 직원까지 남편에게 넙죽 고개를 숙이며 말했는데요. 아이고, 팀장님 오셨어요?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아유, 커피 타는 게 뭐 일입니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커피 머신이 다 내려줍니다. 따뜻하게 타드릴까요? 차갑게 타드릴까요? 이러면서 굽신거리는데 대표까지 나서서 남편에게 가증스럽게 웃어 보이며 아양을 떨었어요. 팀장님, 앉으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근무 안 하셔도 되니까 앉아만 계세요. 앉아만 계셔서 월급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길래 주위를 둘러봤어요. 남편 괴롭히던 자식들 얼굴을 보니 많이 당황한 눈치였죠. 의아스러운 감정을 넘어서서 싸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자기가 큰 실수를 했고 이제 인생 쫑나겠다 예감했는지 갑자기 여직원이 남편에게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러더라고요. 팀장님, 이거 드세요. 일하시느라 힘드셨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와이프분 되세요? 아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그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직원이 전이랑 다르게 제게 꾸벅 인사를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도시락 건네주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저 김종인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고 이명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올 남편한테 도시락 전해줄 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들어와서 한번 볼 겸 방문해봤어요. 누가 저희 남편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미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냐고요? 사실 정식적으로 신고 절차는 안 밟았지만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어요. 이번에도 저보고 화장실 가보라고 낄낄거리던 여직원이 대표를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 쪽을 쳐다보면서 일이 속삭이는 게 다 들렸어요. 아니, 대표님, 설마 그 노무사예요? 오빠, 대표님한테 5천만 원 내게 한 그 사람? 대표는 조용히 하라고 작게 윽박 지르고 있는데 여직원은 눈치 없이 막 맞냐고 또 물어보고 있지. 또 난장판이 나려고 하길래 거기서 제가 쐐기를 박아 넣어줬죠. 네, 맞아요. 그동안 저희 남편만 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것 같으세요? 이희호 대표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제대로 참교육해 주려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왜냐고요?
아는 노무사들 총출동시켜서 이희호 대표님이 한 짓 싹 다 모아서 한꺼번에 벌금 때릴 거라서요. 그럼 5천만 원에서 안 끝나고 몇 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 실력 좋고 악독해서 의뢰인들이 이득 볼 때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희호 대표님도 아시죠?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다 못해 제 다리 한쪽과 남편 다리 한쪽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자 대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돌변한 대표가 남편 괴롭힌 낙하산 직원 조인트 까면서 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네가 기강 잡는다고 해서 걱정 말라며. 너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형님만 아니면 니까지 꼭 고용하지도 않았을 텐데 니 때문에 뭔 난리냐. 형님하고 의상을 각오하고 너 자를 거니까 그냥 꺼져라. 그러자 낙하산으로 들어온 직원이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매달렸죠. 저는 대표랑 그 직원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저희 남편 건드린 거예요? 일 잘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는 사람 왜 괴롭힌 거냐고요? 제가 이러니 남편 회사를 조사하면서 예상하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부당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잘린 여직원 한 번 도와줬다고. 그것 때문에 여직원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앙심을 품고 이 지랄을 떤 거예요. 아휴.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허 하고 비웃는 소리를 내니까 낙하산 직원이 막 질질 짜면서 빌어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노무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건데요, 네? 낙하산 그놈이 계속해서 달라붙길래 벌레 묻은 것처럼 막 털어내버렸어요. 남편도 저 따라서 다리를 막 털고는 프로처럼 웃어줬죠. 어차피 그 자리에서 욕하고 멱살 잡고 머리채 잡아봤자 뭐 하겠어요? 고소만 실컷 당하고 벌금만 실컷 받을 게 분명하니 이성적으로 행동한 건데요. 법을 잘 아는 저로선 법으로 혼내주려고 여직원들과 낙하산 직원 대표에게까지 제 명함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섬뜩해할 만한 경고를 해주고 왔습니다. 명함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이러니까 울 남편 괴롭힌 것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전 대표한테 예고한 대로 노무사 총출동시켜서 직장 내 괴롭힘 싹 다 조사해냈어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예전에 조사한 대표인데 못 알아본 이유는 대표가 저한테 된통 당한으로 회사 이름 싹 다 바꾸고 회사를 아예 이전시켰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입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대표 이름이 뭐냐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표의 행적에 대해 눈을 떼고 있었던 사이 대표가 남편 말고 다른 직원들을 못살게 군 흔적이 가득 있었더라고요.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대표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매수했었나 봐요. 대표는 또 그 형님이란 것에 친인척이나 친구, 자식들을 고용시켜주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와중에 낙하산 직원이 들어온 거고 거기에 빌붙어 있던 여직원이 문제였어요. 대표가 이 여직원과 사귀며 오빠 소리를 들어왔던 건데요. 제가 이 사실을 다 알아내서 서류를 정리해 신고 접수해버리니까 대표가 노무사들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살이 엄청 빠졌어요. 남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당연히 사과를 받아주거나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했고요. 당연히 대표는 피해자들을 만나며 용서를 빌고 싶어 했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만나기 싫다고 대표를 피해왔지만 용기 있는 한 명의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제 동행하에 대표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대표가 피해자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노무사님 남편분한테 그런 것도 죄송스럽고 김주임한테도 그런 거 너무 미안해.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직원들한테 풀고 그랬던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대표는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딱 봐도 용서만 빌고 상황만 해결하려고 급급한데 피해자가 그걸 용서해 주겠어요? 피해자가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죠. 경황이 없었다고요? 대표님은 경황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책상을 복도에 내놓으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 대표님 용서해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 제대로 사과받고 대표님 면상에 쓴소리 좀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유 대표님. 제가 그래 살다가 언젠가 인생 망가진다고 했죠. 피해자분이 바로 일침을 날리자 대표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피해자는 책상이 복도로 옮겨졌는데 저희 남편은 화장실로 옮겨졌잖아요. 복도에서 일하게 된 직원도 대표를 안 봐줬는데 저희가 봐주겠어요? 평생 안 봐줄 생각으로 회사에서도 일부러 개쪽졌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 바로 직원들 모여있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을 쭉 둘러보니까 대놓고 이직 준비 중인 울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대표가 보든 말든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넣고 있었어요. 전 그런 남편과 눈이 마주쳐서 방긋 웃어줬고요. 남편 주위에 있는 책상들이 전부 다 비어있는 걸 보아하니 그 직원들도 전부 다 잘린 모양이었습니다. 울 남편 못살게 굴던 그 인간들이요. 꼴의 회사라고 아직 사표 안 낸 직원들이 남아있길래 속 시원하게 소리치고 왔습니다. 그럼 대표님, 직장 내 괴롭힘 12건 접수된 건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도 있으니 시간 넉넉하게 비워두시고요. 제가 이러니까 사원들이 전부 다 쳐다봤죠. 대표가 바로 대가리 숙이고 저희를 마중 보내줬습니다. 행여나 미운 털 박힌 지가 배웅 안 해주면 또 다른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끝까지 굽신거린 건데요. 그들여도 대표 회사 이미지 자체가 망가졌으니 그만둔 직원들도 많이 있었죠. 한마디로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이미 그 회사 나와서 퇴직금 두둑하게 받고 이직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남편을 너무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있어요. 전보다 더 많은 연봉과 보너스를 받고 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 못살게 굴던 무리는 자기들 안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고 아주 개판 났다며 여직원 한 명에게 덤태기가 씌워진 거예요. 그것들이 한 짓을 전해 들어보니 사람 못살게 구는 것들 다 외웠어요. 5천만 원 낼 돈이 없어서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대표랑 사귀는 여직원이 남편의 못살게 굴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해임 탄원서까지 써서 제출했대요. 남편을 주도적으로 못살게 구고 조종했던 여직원이 해고당해버린 거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대표에게 오빠거리던 여자였고 대표랑까지 쌍으로 망해서 파토난 건데요. 한마디로 남편을 주도적으로 괴롭힌 낙하산 그놈만 인생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것도 모자라 여직원이랑 대표가 서로를 고소하고 있고 난리 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덕은 덕으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자기를 좋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로 대하고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로 대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것들이 지 분수를 알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 저지르는 것 같아요. 세상엔 생각보다 파렴치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몹쓸 짓을 당한다면 절대 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저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밟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애매하게 대표를 홍군형 내주니 또 비슷한 짓거리를 저질렀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놓으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날의 계기로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앞으로 못된 놈들 교육시킬 땐 꼭 제대로 짓밟아 놓으려고요. 아량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도 복수할 때는 확실히 하셔서 상처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길 바랄게요.